선수 한 바퀴를 사랑해주시는 여러분들, 하이! 이번 시간에는 벤버지를 탄생시킨 월드컵 2022 카타르 월드컵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그때의 감동을 기대하시면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카타르는 2017년 8월 31일 시리아와의 2018 피파 월드컵 러시아의 최종 예선 9차전에서 1대3으로 패하면서 탈락이 확정되었고, 이로써 카타르는 1930 피파 월드컵 우루과이 이래 92년 만에 개최국으로서 첫 출전이라는 기록을 남기게 되었다. 월드컵 준비의 일환으로 2019년 5월 8일 도하 지하철 1호선 1단계 구간을 개통하였고, 동년 11월 21일에 3호선이 12월 10일에 2호선과 1호선 잔여 구간을 개통하면서 3호선까지 전면 개통했다. 카타르에 지하철이 없으며 외국인 관광객은 쪄 죽는다고 하며, 이것 때문에 8개 축구장을 연결하는 도하 지하철을 정말 빠른 속도로 건설했다. 월드컵 역사상 최초로 가을과 겨울 사이에 개최했다. 사상 최초로 6팀의 아시아 축구연맹 소속팀이 월드컵에 진출한 대회. 해당 타이틀 때문에 카타르 월드컵을 아시아 국가의 티켓이 8.5장으로 늘어나는 2026 북중미 월드컵의 전초전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상당하다. 2026 월드컵에서 축구 변방인 아시아 국가에서 티켓을 8.5장이나 배당한 것에 대해 국제적으로도 차이나 머니에 피파가 눈이 멀어 중국을 진출시키기 위한 수술을 부린다는 부정적 평가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카타르 월드컵에 진출한 아시아 6개국이 호성적을 거두면 추후 아시아 국가의 티켓 확대에도 보다 명분이 생긴다는 것이다. 엔트리가 26명으로 늘어나고 교체 선수가 5명까지 교체가 가능해진 대회. 개최국이 32개 참가국 중 가장 먼저 조별리그 탈락이 확정된 첫 대회.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해 전쟁을 일으켰다. 그로 인해 유럽 지역에서 플레이오프를 치르는 폴란드, 체코, 스웨덴 축구협회가 러시아와의 경기를 보이콧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3월 1일 피파와 UEFA가 공식적으로 자신들이 주관하는 모든 대회에 러시아 국가대표팀이나 클럽의 출전을 금지시켰다. 2022년 9월 8일 엘리자베스 2세가 96세의 나이로 사망함에 따라 카타르 월드컵은 엘리자베스 2세 사후에 열리는 최초의 월드컵이 되었다. 또한 찰스 3세가 왕위에 오르면서 잉글랜드는 국가 지창 시 1950년 브라질 월드컵 이후 72년 만에 이거를 사용한다. 이전 1차전에서 이란 국가가 연주했지만 2022년 이란 시위 때문인지 선수들 누구도 제청하지 않았다. 혁명 후에 현 국가로 바뀌었고 호메이니에 의해 만들어지기도 했고, 시위에 연대하는 의미로 국가를 아무도 부르지 않은 듯하다. 이 월드컵 초반에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아르헨티나가 월드컵에서 우승하면 리오넬 메시를 아르헨티나의 대권 주자로 만들어주겠다고 선언했는데, 정말로 아르헨티나가 우승했다. 지난 2018 러시아 월드컵 대회와 비교해서 이색적인 유니폼이 많이 나왔다. 전체적으로 아디다스의 유니폼이 홈, 원정 통틀어 가장 평가가 좋으며, 나이키는 기본 킷에 평가가 좋지 않아 호불호가 갈리며, 푸마는 홈은 나이키보단 잘 만들었다는 반응도 있지만 원정은 역대 최악이라는 반응이다. 대한민국은 디자인 평가에 있어서 원정 유니폼보다 호랑이 무늬가 새겨진 불그룹 유니폼에 대한 평가가 국내외적으로 좋다. 처음에 호불호가 갈린 사람들도 나이키 후원을 받는 타 국가들의 새 유니폼과 비교를 해보니 홈 유니폼이 괜찮아 보인다 라는 평이 많아졌다. 한편 대한민국의 경우 조별리그 3경기는 물론 브라질과의 16강전에서도 모두 상하이 빨강의 홈 유니폼을 착용했기 때문에 선택의 색상이 들어가 원정 유니폼은 끝내 입지 못하고 월드컵을 마감했다. 대한민국 대표팀이 2018 러시아 월드컵 본선 진출을 이루었고, 카타르 월드컵 본선 진출에 성공해 전세계 6번째이자 아시아 최초로 10회 연속 본선 진출이라는 업적을 달성했다. 대회를 20여일가량 앞둔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대형 압사 사고가 일어났는데, 이 사고의 여파가 이번 월드컵 길거리 응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됐으며, 결국 카타르 월드컵의 길거리 응원은 무산되었다. 사실 안 그래도 추운 겨울 날씨로 인해 예정대로 길거리 응원을 진행했어도 시간대도 낮보다 더 추운 밤 시간대라 인파가 여름 때보다 많이 몰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는데, 이태원 사건으로 인해 거리 응원이 물 건너간 셈이다. 또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1월에 접어들어 다시 증가세로 전환된 것도 한몫했다. 그러나 월드컵이 임박했음에도 사회적으로 월드컵 분위기가 올라오지 않자 거리 응원이 다시금 추진되기 시작했으며, 이후 11월 24일 붉은 악마 축제로 광화문 광장과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길거리 응원을 펼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월드컵 개막 3주 전 대표팀의 주장이자 벤투의 전술 핵심 선수 손흥민이 조별리그 마르세유와의 경기에서 상세 름벤바와 경합주 안면이 음벤바의 어깨에 부딪히며 안화 골절 부상을 당했다. 11월로 인해 수술대에 오르며 손흥민이 월드컵 엔트리에서 빠지게 되면 벤투의 전력 손실
타격도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되었고, 허나 손흥민의 회복이 더뎌 설사 월드컵에서 뛸 수 없게 될지라도 팀 내 주장이자 상징성을 갖는 선수의 엔트리도 26명으로 늘어난 터라 스쿼드에는 포함해 어떻게든 월드컵에 데려갈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로 데려가는 것은 물론 안면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경기에 참가해 변함없는 활약을 보여주었다. 베컴은 2010년 남아공 월드컵을 앞두고 부상으로 인해 엔트리에는 제외됐으나 감독의 요청으로 코칭 스태프 보좌 역할로 팀에 합류해 선수들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수행했다. 2002 피파 월드컵 한국 일본부터 생긴 징크스의 월드컵 디펜딩 챔피언 징크스. 정확히는 21세기에 열린 월드컵에서 유럽팀 소속의 디펜딩 챔피언은 다음 대회에서는 무조건 30위가 본선 조별리그에서 탈락한다는 징크스를 프랑스가 깰 수 있을지도 관심사였다. 그리고 프랑스가 조 1위로 진출하면서 깨졌으며 한술 더 떠서 결승 진출에도 성공했다. 대한민국은 2002년부터 최초라는 타이틀이 붙은 월드컵에서는 반드시 이변을 일으킨다는 징크스가 있는데, 최초 타이틀이 많이 붙은 이번 월드컵에서도 이변을 일으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관심사였고, 그리고 12년 만에 원정 16강 진출이라 이변을 만들었다. 대한민국이 앞주에 들어가면 2라운드 진출에 성공하거나 설사 성공하지 못해도 경기 과정에서 절대 무시 못할 정도의 큰 활약을 보이고 탈락하는 반면, 뒷조에 들어가면 무조건 탈락한다는 징크스가 있다. 그 징크스는 이 카타르 월드컵에서 1무 1패 조별리그 탈락 일보 직전인 상태로 마지막 포르투갈전에서 2대1로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며 같은 승점과 골득실을 가진 우루과이를 다득점으로 제치고 조 2위로 16강 진출에 성공함으로써 결국 박살나게 됐다. 월드컵 우승팀 중 이탈리아만 유일하게 지역 예선에서 탈락하여 본선 진출에 실패했다. 스위스에게 밀려 플레이오프로 떨어지더니 급기야 북마케도니아에게 돌미를 잡혀 월드컵 본선행이 좌절되었다. 말 그대로 강팀 중 이탈리아만 체면을 완전히 구긴 셈이다. 더욱이 이탈리아는 전대회 유럽리에서 플레이오프에서도 스웨덴의 통합점수 0대1로 지면서 본선 진출에 실패한 적이 있기에 그 충격은 더 클 수밖에 없었다. 이주 노동자 수천 명이 사망했다는 추문이 일었던 2022 카타르 월드컵 경기장 등 건설에 대해 조직위원회 수장이 400에서 500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 월드컵 개막식 직후에 웨인 루니는 이번 월드컵은 아르헨티나가 반드시 우승한다, 난 이 사실을 절대 신뢰한다고 발언해 화제가 되었다. 그도 그럴 것이 웨인 루니는 잉글랜드 축구 국가대표팀 출신으로 아르헨티나가 앙숙인데 앙숙이 우승한다고 맹신을 한 것이다. 그런데 그게 촉촉했다. 피파 측에서 준비한 주저원장이 부실해 사이드 조절도 안되고 잘 흘러내려서 선수들이 불만을 비출하였다. 저 월드컵 이후 최초로 브라질, 독일, 잉글랜드가 모두 4강 진출에 실패한 사건이 일어났으며, 나머지 월드컵에서는 셋 중 하나는 꼭 4강 안에 들었었다. 조별리그 1차전과 2차전에서 아시아 국가들의 희비가 엇갈렸는데 1차전에서 참패를 당한 이란과 호주는 2차전에서 승리를 하여 16강 가능성을 높인 반면, 1차전에서 이변을 만들어내거나 선전했던 사우디아라비아, 일본, 대한민국은 2차전에서 1차전의 상대보다 랭킹이 더 낮은 팀들에게 나란히 패하면서 탈락 위기에 놓인 양산으로 흘러갔다. 결과적으로 서아시아 국가의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는 3차전을 패하면서 탈락한 반면, 동아시아 국가인 대한민국과 일본, 호주는 반드시 이겨야 했던 3차전을 잡아내면서 16강에 진출하였다. H조 1경기에서 우루과이의 디에고 알론소 감독이 터치라인 부근에서 서있다가 정우영이 헤딩으로 클리어링 한 볼을 그대로 앞면에 맞아 팬들에게 웃음을 선사했다. H조 1경기에서 조규성이 교체 출전한 시점 이후 조규성의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폭증했을 정도로 해외에서 화제가 되었다. 16강이 종료된 시점까지 패배를 당하지 않은 팀은 네덜란드, 잉글랜드, 크로아티아, 모로코 이렇게 4팀이 남았는데, 이 팀들이 우승을 하거나 승부차기를 통해 탈락하지 않는 이상 1954 피파 월드컵 스위스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모든 출전국이 최소 한 번 이상 패배를 당하는 대회가 된다. 그러나 네덜란드가 아르헨티나 상대로 8강에서 승부차기 패배로 무패 탈락하였고, 잉글랜드가 프랑스 상대로 킬리안 음바페를 극복하지 못하고 1대2로 패해 탈락했으며, 모로코와 크로아티아는 준결승에서 나란히 패하면서 이번 대회에서 네덜란드만 무패팀으로 남게 되었다. 리오넬 메시는 본인의 마지막 월드컵을 우승으로 화려하게 마무리 지었다. 특히 이번 월드컵에서의 메시는 토너먼트 무득점 징크스를 깨고 매 경기에 골을 넣는 등 없어서는 안돼 해결사 역할을 똑똑히 했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는 날강도 사태로 한국인들의 적이 돼 호날두는 3차전에서 업보를 스스로 되돌려 받으면서 한국을 16강에 올리는데 성공했다. 굳이 이런 업보만이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호날두의 폼은 경쟁자 메시에 비해 아주 부진했으며 동갑인 모드리치와 비교해도 부끄러울 정도였다. 8강에서 그만 모로코에게 덜미를 잡히면서 역사상 최초로 아프리카 국가에게 월드컵 준결승 티켓을 선물해버렸다. 한때 메시와 양대 산맥을 이루었었던 선수의 네임드에 비해 뛰어나지 못한 월드컵 성적과 함께 메시가 끝내 이번 월드컵에서 우승하며 매우 대전에서 완패하고 말았다. 루이스 수아레스는 지난 월드컵 동안 수많은 사건 사고와 인설 논란을 일으킨 수아레스는 우루과이가 가나의 동기어질에 제대로 휘말려들어 한국에게 다득점에서 밀려 2002 피파 월드컵 이후 20년 만에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하여 업보를 제대로 되돌려 받았다. 우승을 이끌 리오넬 메시에게 타민빈 하마드
카드 알사니 카타르 국왕이 직접 왕실 이상을 입혀주면서 메시의 대관식 분위기에 활용 정점을 찍었다. 이 이상은 비시트라고 하는 카타르 전통 의상으로 왕족이나 귀족, 성직자 등 일부만이 입을 수 있어 권력의 상징을 갖는 옷이라고 한다. 조규성은 대한민국 선수 최초로 월드컵에서 한 경기에 멀티골을 넣은 선수가 되었다. 팀이 패배하며 아쉬운 입장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선수 본인에게는 상당히 좋은 커리어의 기록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활약으로 1차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던 그의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150만 명을 돌파했다. 파울로 벤투는 직전 경기에서 역대 월드컵 감독 최초로 옐로 카드를 받은 데 이어 이번 경기에서는 역대 최초로 레드 카드까지 받아버렸다. 두 번 모두 한국팀에 대한 판정에 항의를 하다 받은 것. 첫 번째 옐로 카드는 몰라도 두 번째 레드 카드는 공격자 우선 원칙 무시에 대한 항의 과정에서 받은 것이라 논란이 생기고 있다. 이조는 전력사 약체라고 평가받았던 일본이 조 1위를 했고 반대로 우승 후보였던 독일이 또다시 30위가 조별리그에서 탈락당하는 희대 이변이 연달아서 일어난 죽음의 조이다. 클리스만 감독과 함께하는 2026년 월드컵이 어떨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2026년에도 16강을 응원하면서 재미있게 보셨다면 다른 주제도 이어서 봐주시고요. 상시간 받기는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을 좋아합니다.